발렌시아가 수건 치마? 한창 밈으로 돌았잖아요. 점점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패션업계에 계신 분들은 신선까지는 아니고 재밌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뎀나고, 뎀나라는 사람이 이전에 베트멍에서 보여줬던 행보 자체가 기존의 럭셔리 하우스들에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행보랑은 되게 다른 행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젤라 출신이고 컨셉츄얼리즘, 개념주의 사조에 되게 빠져있는 디자이너인데, 마르셀 듀샹의 샘 파운테인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변기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변기라는 거를 샘이라는 다른 의미 부여를 해서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켰잖아요. 그 개념마저도 지금 이해가 되는데 한 40-5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랑 비슷하게 우리가 보통 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욕실에 걸려 있어야 되고 얼굴이나 몸을 닦는 것,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인데, 이 원래 있는 물건에다가 발렌시아가 택을 붙이고 약간의 끈 조절 장치, 스트랩 같은 걸 붙여서 스커트로 이용해서 패션쇼 런웨이 위에서 세웠다. 이게 약간 같은 개념이거든요. 미술사조나 패션 트렌드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게 저래서 이렇게 나왔겠구나, 그냥 재밌네, 기발한 발상이네, 이벤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거나 명품은 좋은 퀄리티를 가져야 되고 비싼 재료를 써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명품에 대해서 기대한 그 고정관념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그래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브랜드 자체가 항상 그거를 깨트리는 브랜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 자체가 저는 충격적이지 않고, 발렌시아가 매장을 가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나 구찌처럼 에르메스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명품 매장과 굉장히 달라요. 매장 인테리어도 되게 간소화되어 있고 직원들조차도 무심하고 걸려있는 옷 자체도 명품스럽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스트릿웨어 브랜드에 있는 옷들을 그냥 걸어놓은 그 행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있고, 지금 특히나 명품 시장에서 가격대가 한 7-8년 전보다 엄청 올랐는데, 그 주범이 베트멍이에요. 베트멍이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출시를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명품들에서 나온 티셔츠들은 한 50-6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티셔츠에 쓰이는 원단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이고 들어가는 기법이 막 수공예가 들어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돈을 받았던 건데, 베트멍에서 그냥 사이즈 큰 티에 프린트 하나 찍어놓고 100만 원, 이거 자체가 되게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일반 명품 샵들에서는 올커니 하고서 덩달아 올린 게 현실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의 뎀나라는 디자이너 자체가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선두지휘해서 만들어왔던 사람이고, 발렌시아가 소비하는 사람들과 일반 명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가격대는 비슷하더라도 스트릿웨어의 약간 고급 버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명품처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발렌시아가 하면은 정말 예전부터 테일러링에 강하고 굉장히 오뚜꾸뚜루에 강한 정통파 럭셔리 하우스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포장해서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수건 스커트랑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죠. 이케아 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명품이란 거 자체가 유럽에서 많이 생긴 브랜드잖아요. 많은 대륙 중에서 아시아인들만 이렇게 명품에 열광을 하는 이유. 전 세계가 백인 주도권 아래 이루어져 왔잖아요. 명품을 주로 만든 인종을 굳이 따지자면 백인들이 많은데, 주된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열광하는 소비자들을 보면은 아시아인이나 흑인들이 많단 말이죠. 외국에도 명품 브랜드에서 막 세일한다 그러면 물론 현재 있는 백인들도 가지만 흑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어.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피지배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아시아인과 흑인들이 일부에 부를 쌓았던, 아니면은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품에서 백 하나 살 정도의 어떤 경제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극복했다는 거를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옷 입을 때 이제 가장 주의를 하고 멀리를 해야 되는 게, 옷이 나의 경제력을 나타내거나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 절대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단으로서 옷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정말로 이 물건이 내가 생활하는데 유용하고 필요하고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내가 이거를 살 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를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다들 날린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도 막 엄청 휘황찬란한데 살고, 막 자동차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삐까번쩍하게 하고 옷도 막 로고 뽕뽕하는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슬픈 문화죠 지금. 근데 이제 부유에 가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외국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패션 되게 따라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와이드 입고 있을 때 걔네 계속 스킨 입고 이러더라고요. 차이가 있나? 얘네들 외적인 거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나? 아 물론 외국에서도 셀럽 파워가 되게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카일리 제너라든지 특히나 여자 셀럽들 많이 따라하고 하는데 그런 뭔가 큰 트렌드나 인플루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점을 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획일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평균적인 트렌디함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유행을 빨리 쫓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이후에 모든 문화나 모든 룩 자체가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걸 하나하나 경험해보고 지금 습득해 나가기 되게 바쁜데 그 나라는 지금 유행하는 거 우리 엄마가 했던 거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갔던 거라서 신기함이나 따라가고자 함이 조금 덜 한 게 아닐까. 일본만 가도 우리들 맨날 하는 소리가 여기는 막 옷 잘 입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고 빈티지 가게 멋있는 옷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냐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옷을 멋있게 입을 그 시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우리 희망이지만 옷을 이쁘게 입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우리가 입었던 이쁜 옷들이 우리나라 빈티지 시장에도 많이 쌓일 거고. 2024년에 유행하는 룩 중에 오늘 입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질문은 받을 줄 알고 일부러 약간 그렇게 입고 왔어요. 그램파 룩이 정식 명칭이에요? 신조어죠. 그랜마 룩은 작년에 유행을 했었고 차이가 당연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약간 룩이 다르잖아요. 할머니니까 귀여운 아이템들이 유행이었다면은 올해는 뭔가 더 유니섹스적이고 남자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오버사이즈 가디건이라든지 오버사이즈 자켓이라든지 바버 자켓도 요새 여자들 남자 바버 자켓 사서 되게 크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룩을 여성복에서도 소화를 하고 있고 남성복도 그런 룩이 오면서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서 뭐 정교하게 돌아가듯이 정말 너무 와야 될 순서에 딱 온 룩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옷 살 때 항상 그걸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도 입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약간 화두인데 근데 이게 내가 그랜파 룩이 트렌드로 오면서 나도 모르게 트렌드에 젖어들어서 이 룩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라서 그거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MZ들도 빨리빨리 유행이 변해가는 거에 좀 지쳐해서 싸고 화려한 옷들 많이 입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고 대신에 비싼 돈을 주더라도 퀄리티가 좀 좋은 아이템을 사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요새 MZ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게 그랜파 룩이기도 하고 근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랜파 코 하면 다들 타일러를 얘기를 하잖아요. 패션 아이콘으로 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트렌드를 견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스트릿웨어가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부터 타일러는 스타일 아이콘이었는데 특히나 블랙 컬처에서는 굉장히 마초스러운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받는 룩이에요. 약간 페미닌하기도 하고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섞어 입으니까 되게 백인 지향주의적이기도 하고 흑인 문화에 잘 없는 귀여움과 클래식과 스트릿웨어도 섞어 입고 이 모든 코드들이 합친 게 그랜파 코어의 딱 핵심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입는 거를 그대로 입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할아버지들이 잘 안 입을 것 같은 이런 컬러풀한 아이템을 섞는다든지 해서 약간 변화를 주는 게 올해 그랜파 코어의 핵심. 저도 생전 가디건 잘 안 입었는데 니트 가디건이 되게 많이 땡기고 그리고 트위드 이게 사실 누가 일부러 만든 트렌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모론처럼 패션계에 있는 막 몇몇의 사람들이 막 일부러 트렌드를 만들어내서 전체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사기지. 저는 옛날에 이런 원탑 같은 데 앉아가지고 네. 몇 년 후에 트렌드는 이거야, 칼라니 이거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그러지 흘러가니까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미술이랑 비슷한 게 미술 사조를 보면은 항상 어떤 메인스트림의 사조가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조가 항상 그 다음에 따라 붙거든요. 그 주류를 싫어하는 나는 비주류야. 나는 좀 약간 엇나갈 거야. 지금은 다들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반항아들이 항상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패션에서도 똑같아서 항상 보면은 스트릿이 그렇게 세상을 다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클래식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고프코어도 몇 년간 엄청 유행이었는데
그것도 금세 시들었잖아요. 이 시대가 난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깨어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반항하라고 표현을 할게요. 반항심에 꿈틀거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포진을 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새는 이게 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미술사조가 지역적으로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1분 1초를 다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봉기를 하는 거지. 좀 더 다른 룩을 찾아보자, 저들과는 좀 차별이 되는 룩을 찾아보자, 그 생각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인플루언서고 패션 뭐 트렌드 세터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그 트렌드가 거기도 이미 한 번씩 다 지나갔죠. 거기는 되게 특이한 게 각각의 룩에 집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갸루상이 우리는 90년대 유행했던 룩이라고 하지만 지금 가도 있어요. 그거를 옛것으로 치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갸루상 문화를 즐기는 오타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뭐 아메카지 즐기는 사람 존재하고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존재하고, 약간 옷을 되게 희한하게 입고 세게 입는 것 같은데 그 룩을 입는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다 똑같아. 결코 혼자서 튀진 않아요. 그 무리가 있어. 그 집단화가 약간 특수하게 좀 돼 있는 그런 거고, 우리는 특이하게 전 국민이 그 한 집단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 같아요. 날씨가 그 나라 특히나 엄청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그렇죠. 유럽만 해도 겨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낮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을 내는 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고 공기 자체가 너무 드라이하니까 햇볕이 나도 그냥 따스운 거지, 이게 습하고 막 불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약간 봄, 가을 날씨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반바지에 긴팔 맨투맨, 반바지에 자켓, 이런 착장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반바지에 긴팔 입을 수 있는 날씨가 가을에 일주일, 봄에 일주일, 막 2주밖에 안 돼요. 룩북에 아무리 이쁘게 반바지에 자켓을 입혀놔도 이게 매장에 그렇게 동시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켓 팔리는 시기랑 반바지 팔리는 시기가 너무 달라서 동시에 나가면은 장사가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펫조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멋으로 유행을 할 때가 있지만, 지금도 펫조가 오고 있지만 몸만 따뜻하고 팔은 춥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입기에는 겨울에는 춥고 가을에는 몸이 너무 더운 거야. 응. 그래서 계절상 맞지가 않지. 예를 들면 호주나 LA 같은 데는 거의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나시, 반팔티 이런 거지, 겨울 아우터가 트렌드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럼 확실히 패션 관련 직종이나 접도 부분보다는 시원한 계절이 있는 나라가 훨씬 많겠네요. 그렇죠. 디자이너들. 그래서 호주에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몇 개 없고, 호주 출신의 디자이너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왜냐면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구독자 질문 한번 볼까요? 머리가 큰 사람들은 비니가 안 어울린다고 하던데. 머리 크신 분들이 비니가 당연히 안 어울리죠. 모자도 안 어울리고, 원래 이제 아동복이 이쁘듯이 작고 갸날풋으로 시각적으로 이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간 그렇게 미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작은 몸에 걸쳐 있는 게 이쁘다고 뇌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이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머리가 크신 분들이 비니 쓸 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고가 적당하거나 낮은 비니를 써야 되고, 원사의 두께가 너무 두꺼운 걸 또 쓰시면 안 돼요. 두꺼운 걸 쓰거나 이 밑에 접히는 그거 쓰시면 큰 머리가 더 커 보여. 그래서 최대한 얇은 원사로 짠 얇은 비니를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비니가 이게 니트라서 일단은 거의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모든 머리에. 근데 이게 작은 거를 늘려서 쓰는 거랑 원래 큰 사이즈를 나오는 거를 쓰는 거랑 최종의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작은 거를 쓰면은 스타킹에 얼굴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긴 것처럼 얼굴이 약간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꾸 걔도 수축을 하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비니가. 원래 크게 나온 비니 브랜드를 찾아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 브랜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이랜드 2002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브랜드인데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일단은 얘네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크신 분들이 머리에 압박을 안 느끼고 쓰시기에 되게 좋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일도 많이 하니까 온라인에서 직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별로 나오고 마취캡부터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네. 수고하셨습니다.